204번에 보면 fx가 있어.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고 여기가 3이야.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리고 gx 있어요. gx가 ax. 자, gx 위에다 적어볼게. gx를 a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분에 이거 했었을 때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네. 자, 뭐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 a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한번 가볼게. 지금 이제 이것뿐에 이걸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꽤나 많이 합니다. 함수가 단순하지만 함수가 단순한 거예요. 보면 자, f분의 g인데 구간별로 x가 2보다 작을 때의 f라는 함수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f의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에 적히는 함수가 다르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됐어? 분모에 적히는 함수가 다르겠죠? 이렇게 위에는 누가 돼? ax 플러스 1. 위에 분자에 누가 돼? ax 플러스 1. 뭐 이렇게 들으면 f분의 g 그냥 한꺼번에 적은 거잖아. 이까지 돼? 이해되죠? 어디? 아, 네, 밑에 2라고 적었어. 뭐 2라 적어도 뭐 답은 똑같을 겁니다. 됐죠? 자, 아무 생각 없다. 자, 여기 3. 됐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됐지? 근데 얘들아 여기 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위에 건 뭐야? 연속이야. 지금 연속이냐 아니냐를 물었어. 밑에도 연속이야. 근데 분모의 연속이 0이 되는 지점이 절대 없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연속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전체 이 덩어리는 연속입니다. 근데 단 어디에서? x는 2라는 함수가 있으면 x는 2라는 요 부분에 오른쪽에서는 연속이란 말이야. 오케이? 됐니? 근데 위에 있는 함수 봅시다. 연속입니다. 분자 연속. 밑에 있는 얘도 뭡니까? 연속입니다. 근데 뭘 확인해 봐야 돼?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지. 분모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해되죠? 분모 절대 0이 안 되잖아. 맞죠? 절대 0이 아니잖아요. 됐죠? 이제 날아다니는구나 친구들. 맞지? 와, 날파리 친구들 날아다니네. 자, 그래서 연속, 둘 다 연속. 근데 분모가 절대로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야? 연속이야. 아, 연속. 여기도 연속이고 이쪽에도 연속이야. 그럼 어디 확인해 보면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어디 확인해 봐야 돼? 연결 지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결 지점에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연결 지점에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어 봐봐. 2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1이야. 밑에다 2를 집어넣어 봅시다. 2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오니? 4, 6, 10, 그 2. 됐죠? 여기 밑에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2a 더하기 1 밑에 3이야. 서로 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같아질 수밖에 없어? 0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게임 끝.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2-205번입니다. 205번입니다. 얘들아 이제 그 보면 상은 재석이가 뭐 이런 느낌 아니잖아. 상은 니들이 풀어야지. 상 봐봐. 상 거기 보면 오른쪽에 상 있죠. 그 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니들이 풀어봐. 풀어보면 하나하나씩 풀어보면 절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거기 보시면 뭐가 돼 있어? 가족권 봅시다. 가족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fx. 근데 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fx분의 x가 있어. 얘가 뭐야? x는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x는 얼마에서? 2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다. x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불연속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분모가 둘 다 저 지점에서 0이 되었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게임 끝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식이 갖춰지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최고차 계수 얼마야? 5지. K라고 두는 거지. 오케이? 됐어? 어마어마하게 식이 갖춰지면서 조건 나해 봅시다. 뭐야? 나해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x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위에 그대로 반영해서 x 플러스 1 적고 x 빼기 2 적고 곱하기 k라고 적어주시면 되더라.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9가 나온다.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이해되죠? 넘어가서 잠깐만 217번 자 217입니다. 217에 y는 fx의 그래프가 4점을 지나면 f1이 얼마야? 2고 f2가 3이고 f3이 10이야. f4가 20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봅시다. 교점이 반드시 존재하는 구간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 교점이 반드시 존재하는 구간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F가 무슨 함수야? 연소함수입니다. F가 연소함수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 딴 거 보면 안 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등장했어. 딱 네 개가 등장을 했는데 어떤 거냐? 이 fx라는 함수와 어떤 함수? x제곱이 서로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식을 찾는 거잖아. 맞지? 제일 찾는 거 아니야? 서로 교점이잖아. 교점이니까 연립을 해야 되겠지.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누가 훨씬 더 편하냐? 한쪽을 0으로 만들어줘서 위에 있는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이 방정식이 훨씬 더 편하긴 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GX라고 두는 거지. GX라고 둡니다. 왜 이렇게 두느냐? 뭐 때문에?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연속 빼기 연속은 당연히 연속이고 이 G는 뭐야? 연속함수입니다. 뭘 확인해 보면 돼? G1이 어떻게 되는지, G2가 어떻게 되는지, G3이 어떻게 되는지, G4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뭐를 관찰한다? 부호만 관찰합니다. 오케이? 부호만 관찰합니다. 얘가 만약 플러스였어. 얘가 마이너스였어. 얘가 플러스였고 얘가 마이너스였어. 그럼 뭐야? 그니 반드시 있다는 얘기잖아. 이 사이에. 납득하니? 이해돼요? 이해가?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뭐를? 부호만 관찰한다. and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커졌을 때, 그냥 이렇게 표시합시다. 굉장히 커졌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작아졌을 때, x값이 굉장히 작아졌을 때의 부호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야. 오케이? 다르니? 그러면 얘가 만약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는데 얘가 양수래. 그러면 뭐야? 음수였다가 양수로 변하는 지점이 있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더라. 자, 가봅시다. 가보면 뭐야? 얘부터 먼저 봅시다. 값이 나와 있는 거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 2에서 빼기 1이네. 얼마? 1. 오케이? 2 집어넣어. 3이야. 여기서
4죠? 마이너스 1에 근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 근이 있습니다. 어디?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뭐다?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야. 부호가 변했으니까.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3 집어넣습니다.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가 얼마야? 10이네. 자,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9네. 1이네. 여기도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쪽도 근이 존재하죠. 맞부를 놓았으니까. 근 존재하지? 자, 4 봅시다. 4일 때 함수가 얼마야? 20이야. 4일 때 함수가 얼마야? 16이야. 그걸 빼는 거야. 그럼 얼마야? 4가 되겠죠. 여기 이 지점에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보장성이 없는 거야. 보장이 안 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근이 존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근이 반드시 존재하는 건 얘랑 얘밖에 없고, 그 다음 여기 봅시다. 무한대 가당키나 하겠냐고. fx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 단서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렴할 수도 있고 모르니까 이건 몰라요. 이게 모름이야. 얘도 모름이니까 이 사이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러면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됐어? 자, 넘어가서 해볼까? 이제 상 한번 해봅시다. 상. 218번 봅시다. 218번. 나 이제 봄날이더라 얘들아. 날씨 진짜 좋던데. 좀만 더 있었으면 미세먼지만 없었으면 맞지? 완벽한데. 진짜 벚꽃 피고 곧 있으면 시험 기간과 함께 뒤숭숭한 자 218번 보자고. 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2차 방정식이 있어. x-a, x-b, xig 여기 하나 더 있네. 여기 더하기 x-b 그리고 x-c 그 다음 끝으로 x-c, x-a 이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죠. 가짐을 보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봅시다. 얘를 뭐라고 둘까요? 그냥 fx라고 둬. 그리고 요령은 뭐냐? 어차피 값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정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a를 대입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그냥 대입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무슨 함수인데? 연속이니까 연속 함수들끼리 당연히 연속이겠지. 따라서 얘가 연속 함수고 사이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뭐 하면 돼? A와 B와 C의 부호를 살펴봅니다. 오케이? 뿔맛뿔이야. 그러면 그나나 있는 거야. 맞뿔마야. 그나나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를 집어넣습니다. 사라지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A 빼기 B고 A 빼기 C네. 음수야. 뭐 때문에? 대소 때문에. 음이네. 양수야. 반면에 B일 때 봅시다. B 0 B 빼기 C입니다. C 빼기 A입니다. 얘는 음수인데 얘가 양수가 되겠네. 이거 음수네. 여기서 뭐 그나마 생기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지막으로 자 C일 때 봅시다. C일 때 C 빼기 A, C 빼기 B 더하기 C 빼기 B 뭐야? C 집어넣는 거지. 다 사라지네. 그럼 여기 뭐야? 플러스고 얘도 뭐야? 플러스지. 뿔뿔이네. 양수가 되지. 그래서 그다음 오케이? 네. FB가 B 빼기 A 이렇게 FB가 예리해. 아주 훌륭합니다. 이건 뭐야? B 빼기 A입니다. 됐지? 훌륭하다. 됐어? 그래도 됐지? 부호는 플러스다. 자, 끝입니다. 다 됐죠? 이제 다 끝났지?
뒤에 없죠? 넘어갑니다. 연습 문제는 뭐 특별하게 질문하는 게 없는 것 같던데, 맞지? 연습 문제는 특별하게 질문하는 거 없는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용들 한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갈 거야.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미분했습니다. 미분 왜 한다고? 결국에는 미분은 뭘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함수에 뭘 할 수 있어요?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증가 감소를 파악한다? 기울기로 파악한다는 얘기야. 기울기로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점은 기울기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기울기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기울기가 있으려면 점 한 개만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야 돼.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반이 뭐냐? 서로 다른 두 점이 없으면 얘는 기울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기울기부터 시작하는데 이 기울기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게 있어. 닫힌 구간 AB에서 뭐야? 그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는 뭘 뜻한다?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연결해. A, FA와 B, FB를 연결해. 오케이?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동일하더라. 따라서 FB에서 FA를 빼고요. B에서 A를 뺀 기울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완벽하게 똑같은 근데 이름만 다른 뭐야? 얘를 뭐라고 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본다. 오케이? 그리고 자, 이 X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했을 때 이 변화량 B에서 A를 뺀 거를 우리가 X의 증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지금 양의 값처럼 보이긴 하지만 양의 값이라고 뒀었을 때 얘가 뭐다? 증분인 거야. 오케이? 증분인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냐? 이 B라는 점을 B라 둘 수도 있겠지만 뭐로 둘 수도 있어요. A라는 지점에서 증분만큼 먹이면 B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오케이? 증분만큼 먹이는 거야. 증가이 아닌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대입한 값이 나오겠죠. 됐어요? 이게 되는데 그래서 표현이 재구성되겠죠. 뭐로 재구성된다? 얘가 델타 X B에서 A 빼는 게 델타 X 증가량이니까 F에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의 A가 될 건데 이거 좀 하면 좀 잘 것 같은데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네.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 Y의 증가량 Y의 증분 얘를 델타 Y라고 두기도 합니다. 오케이? 됐니? 근데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는 해. 근데 얘는 표현이 정말 압축되어 있는 거잖아. 압축되어 있잖아.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준 거야.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만 할 수 있어. 오케이? 다르니? 자, 좀 더 넘어가가지고 평균 변화율은 한계점이 있지. 간격이 넓다 이 얘기야. 간격이 넓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기울기가 양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곡선의 틈틈 작은 부분마다 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틈을 줄이는 거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나 극한의 개념을 동시에 이제 섞어버립니다. 오케이? 섞어버립니다. 어떻게 섞느냐? 여기를 A, FA 섞어버립니다. 얘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변수를 하나 잡아버리는 거야. 됐어? 됐지? 똑같아?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fx에서 뭘 뺀다? fa를 빼는 거야. 누구에서? x에서 a를 빼는 거야. 근데 저 틈을 줄이는 거야. 틈을 줄이는 방식이 뭔데? 그렇죠. x를 a로 보내버리는 거야. 얘가 초창기에 뉴턴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뉴턴이 아니고 뉴턴. 뉴턴 맞지? 뉴턴 아니고 뉴턴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뉴턴은 이런 식으로 접근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동시대 때 또 다른 천재 한 명이 더 있었어. 라이브니츠라고 한 명이 더 있었어. 라이브니츠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걔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여기까지 하고 쉴 거야, 얘들아. 그냥 그래 듣기만 들어봐봐. 둘 다 해야 돼. 짜증 나겠지만 둘 다 해야 돼. 둘 다 합니다. 둘 다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뉴턴은 이 점이 이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프니츠는 뭐가 틈에 더 포커스를 맞춘 거야. 이 틈이 0으로 간다라고 포커스를 맞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증가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있을 텐데 델타 x가 있을 거잖아. 이 델타 x 저 틈이 0으로 간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변수를 뭐로 두느냐? 변수를 x라고 두지 않고요. 얘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기 있는 저 지점을 a에다가 변화량만큼 더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함수에다가 어차피 함수 값이니까 대입하면 나오겠지. 이 점과 이 점의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재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델타 x에서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빼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f의 a 더하기 델타 x에서 누구를 뺀다? fa를 빼는 거죠. 오케이? 똑같아. 표현은 똑같은데 이제 뭐를 없어지면서 델타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거 서로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됐니? 근데 이제 서로 왕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인마 영국 사람, 인마 독일 사람입니다. 오케이? 왕래가 있었을 거야. 왕래가 있었는데 얘가 뉴턴이 뺏겼어. 뭐를 뺏겼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뉴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델타 x라고 저 똑같이 뺏긴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델타 x를 h로 바꿔섰습니다. 오케이? h로 바꿔섰습니다. h가 0으로 가지. 오케이? 얘 또한 증분입니다. 오케이? h로 표현된 증분이라고 보시면 돼.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오케이? 됐어? 똑같습니다.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봐. 얘가 결국 뭔데? 점점 가까이 갔었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인데 결국 그 직선이 누구랑 동일해지겠어? 바로 옆에 있는 직선 동일한 거니까 거의 누구랑 동일하겠어요? 접선과 동일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x equal a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해지겠지. 거의 동일해지겠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고 따라서 뭐라고 적느냐 하면 접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저 접선의 저 기호를 형상화해서 A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프라임을 붙입니다. F'A라고 적는 거야. 오케이? 됐지? F'A. 뉴턴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케이? 뉴턴은 이렇게 적었는데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적었느냐? 자,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미분한다라는 거거든. 잘게 쪼개서 분할한다, 미분한다라는 거거든. 미분한다라는 거를 y라는 문자를 x로 미분한다라는 뜻이야. 미분을 해가지고 어디? 미분을 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미분한 거야? a에서 미분한 거잖아. 그래서 a에서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얘는 뉴턴식이야. 뉴턴식이고 얘는 라이프니츠야.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뉴턴은 처음 배울 때 훨씬 직관적이니까 얘가 좀 받아들이기 쉬울 거란 말이에요. 미적분 원할 때는. 근데 여러분들도 하겠지만 이과를 가게 되면 라이프니츠가 훨씬 더 유용한 기호로 발전합니다. 왜? 영국 알잖아. 고립주의. 자기들이 짱인 거야.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연구합니다. 독일은 유럽 전체에다 다 뿌리는 거야. 뿌려서 나중에 얘는 미적분 투과하면 전부 다 이걸로 문제 될 거야. 오케이? 이 기호가 실제로 연산 기호 형태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근데 우리가 미적분 원할 때는 X라고 적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얘만 사용합니다. 오케이? 거의 얘만 사용합니다. 얘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호에 대한 이제 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은 좀 쉬었다 갈 거예요.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쉬었다가 갑시다. 좀 쉬었다.